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뻔했던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직장 다니는 중이에요. 제 직장 선배가 이 채널에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며 추천해 주셔서 조금 서툴러도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보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예비 신랑이 있었는데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해보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소리 없는 충격이었고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엄마는 건강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분이거든요. 우리 집은 10살 되는 여동생과 저, 그리고 엄마까지 셋뿐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지병으로 먼저 떠나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는 항상 아프실 때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며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셨어요. 아이고, 보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세상에, 조금만 더 힘들어도 괜찮겠니? 하면서 말씀하셨죠.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만 받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힘들었는지. 나는 내 딸들을 죽은 뒤에도 이렇게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지 하시는 엄마가 말하셨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돌아가도 너희에게는 사망보험만은 충분히 남겨주고 싶어 라며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건강을 생각해야죠. 이러다가 전 재산을 보험료로 다 날리겠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고려하며 살아야 해요. 아유, 맞아. 엄마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 토달지 말고 이렇게 해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는 엄마가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드신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췌장암 판정을 받고 나니 엄마께서 그러셨어. 아휴, 네. 아파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죽겠다. 어쩐지 내가 올해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보험을 많이 들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엄마는 당장 시한부인데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나는 그런 돈이 필요 없어. 엄마를 떠나보내는 일이 생기면 혼자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냐고 저는 시비를 판정받았는데 보험금이 나올 것이 아니냐며 마음 편히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며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울어 뭐해 울지 마라. 산 사람들은 잘 사야지.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 나 가기 전에 결혼이라도 해 괜찮은 사람이라며 상견부터 얼른 잡자. 괜히 예비 사위한테 아파한다고 말하지 말고 결혼 전부터 흠잡힐 일이 있어. 엄마는 본인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와중에 아픈 것은 숨기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예비 신랑은 금세 제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가연아, 요새 무슨 일이야? 표정이 너무 안 좋네. 결혼 준비하기가 많이 힘들어? 아니면 막상 결혼하려는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아닌데. 그럴 리가. 결혼하는 것은 너무 좋아. 내가요. 자고 했었잖아. 싫었거나 생각이 많았거나 망설였다면 서두르지도 않았겠지. 태용 씨랑 결혼하는 거 좋아? 기다려지고 아이. 근데 표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다른데 정신이 발려있는 사람 같아서 그래. 정말 무슨 일 있느냐고 아니야? 별일 없는 거 맞아. 결혼할 사이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 정말 괜찮은 거야? 당신 뭐 어디 아프다거나 죽을 날이라도 받아놓은 것 같다고 해도 꼬이꼬이해 물으며 걱정을 잔뜩 하고 신랑의 얼굴을 보고는 저도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렵겠구나 싶었어요. 애초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를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기쁘게 결혼 준비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결국 저는 예비 신랑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태용 씨, 사실은 우리 엄마는 최근 최악의 판정을 받으셨어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요새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매길 건강검진을 하시고 편하신 틈을 타 빠르게 병원에 가시고 몸에 해롭게 하는 습관도 없으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신뢰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는 지금 그냥 탈모 상태고 보금자리를 나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시며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예비 신랑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런데도 견디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청첩장 디자인을 위해 기뻐해야 할 예비 신부 신랑이 갑작스런 소식에 눈물로 쓰러진 게 맞죠. 하지만 예비 신랑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해줘야겠어요. 내 말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중요한 사실을 왜 숨겼나요? 어차피 숨긴다 해도 숨겨지지 않잖아요. 아이야, 이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요?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랐고 결혼 전에 당신이 마음이 바뀐 줄로만 알고 걱정했네요. 내가 얼마나 단순하고 바보 같게 보였을까요? 왜 나는 당신을 바보로 생각했을까요? 정말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그랬던 거지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게 당연한데 제가 걱정을 끼쳐서 미안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차마 입이 막혔어요. 엄마도 결혼이 중요한 일이라며 제 소식을 전하면 좋지 않을 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따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알려주는 게 중요했어야 했고 어머님이 아프신 건 우리 결혼보다 중요해. 중요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혼잡한 마음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야. 근데 어차피 내 표정이나 행동으로 들킬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제라도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한테는 당신이 원하면 따로 이야기 안 할게. 나만 알고 있을게. 결혼 준비는 서둘러야 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결혼식 하는 것도 보시고 해야 하니까. 예비 신랑이 나를 이해해주고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결혼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바라는 대로 빨리 결혼 준비를 해야 했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그랬어요. 급해졌어요. 예비 신랑과 빨리 만나서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어요. 날짜를 확인하고 상견례에 일주일 만에 결혼일을 잡았어요. 예비 시댁 가족들과 우리 엄마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이 정말 따뜻하시고 사부인 가연이가 얼마나 곱고 바르신지 몰라요. 오늘 잠시 뵌 것만으로도 정중하게 보이네요. 우리 집으로 가시게 해달라고 하셔서 가연이를 제 친딸처럼 잘 챙기고 지내겠습니다. 아유, 사부인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첫째라서 우직하고 말수도 적고 딸본 듯이 자라있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태웅이 비하면 가연이는 완전 천생딸 같은 거려. 아들 한번 키워보세요. 가연이가 아무리 장난같이 우직할지라도 진짜요. 무뚝뚝한 아들들은 못 따라갈 겁니다. 아,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남편도 일찍 죽고 집에 있는 거라고. 저랑 무뚝뚝한 태웅이뿐이라 적적하고 아휴,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하나라도 낳을 걸 싶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연이가 딱 우리 집안에 시집 보러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 아들 지금 여기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거든요. 상견 분위기는 무척 훈훈했어요. 가연이 말로는 김서방이 무뚝뚝하고 말수는 적더라도 사람이 진국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배울 거 많아서 좋다고요. 아들님 듬직하게 잘 키워주셔서 저도 걱정이 덜 되네요. 아, 그럼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가연이 속성이면 제가 먼저 잘 달려서 아주 등짝을 때려줄 겁니다. 아휴. 이렇게 사귀다 연애를 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이제부터는 남편도 없으니까 서로 잘 챙기면서 지내요.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엄마를 먼저 안아주시며 잘 지내보자고 하셨더라고요.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올 때만큼은 예비 시어머니가 은근히 단호하게 나오셨어요. 아 참, 우리 태웅이는 저희 집안 사람들보다 좀 늦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인척도 많이 올 것 같고, 아시다시피 축의 회수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만큼은 예식장도 좋은 곳에서 하면 좋겠다고 태웅이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전에 들으셨을까요? 아, 그렇다면 태웅 씨한테 아직 전달을 못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라면 성대하게 하고 싶으실까요? 마지막이라 부담도 되실 테니, 어디에 주로 관심을 받고 계세요? 어머님, 아이 몇 곳을 봐주었는데요. 그럼 사부인의 쪽에서 정리해서 리스트를 보내드릴까요? 괜찮으신 거죠? 예식장, 예단, 혼수 등 미리 알아봐야 할 것도 있어요. 준비만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은 저희 쪽에서 마련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 시모는 은근히 시댁에서 정해주는 리스트대로 예식장, 예단, 혼수를 준비했다면 됩니다. 무언의 아빠가 아닌 아빠로 지내기로 했지만 상견례 분위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저희를 대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요. 하지만 살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께서 제 손을 테이블 밑으로 꼭 잡으시더니 아휴, 그럼요. 저야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통 누구 결혼식에 갈 일도 없어서 요즘 트렌드도 잘 모르고요. 부인의 어이 알아서 잘 준비하셨겠지만 리스트들로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준비해 볼 테니 가연이한테 전해주세요. 상견 내가 끝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대화를 좀 나눴는데 엄마가 다 맞춰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 근데 왜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한테 사근사근 다 맞춰줬어요? 뭐, 그렇게 다 좋은데. 다 괜찮대.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나도 태웅 씨랑 타협할 텐데,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수리스트를 얼마나 비싸게 가져오실 줄 알고 보내달라 했어. 엄마 마음이 다 그래? 가뜩이나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돈을 많이 못 쓰는 것도 모르실 텐데 어찌나 잘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만약 생각보다 더 빨리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 괜히 너에게 미운 털을 박힌다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빨리 세상에 나가는 게 엄마도 잘못인 거야? 그럼 내가 왜 미운 털이 박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엄마에게 그래도 나름 잘해주던 거 보니까 막 그렇게 못된 사람 같지는 않던데. 너무 낮추고 맞춰줬다가 만만하게 보인다면 곤란할 거야. 낮추고 맞춰줬더니 만만하게 보이면 그때라도 때려치면 돼. 견해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아이 사부인이란 리스트도 보지 않았는데 지갑부터 숨기면 그거야말로 예의가 아니지. 맞장구도 쳐주고 혼수가 어차피 결혼할 때 첫인데 이왕 끼울 것이라면 처음부터 잘 끼우는 게 낫겠어요. 나 혼술 해봤자 혼술뿐이지. 돈이요. 얼마나 듣겠어? 채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진단비도 나온 것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그거 보고서 하면 돼.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야 해. 엄마야. 그거에 손 절대 안 되고 그냥 통장에 넣어둬야 해. 그 돈으로 무슨 수를 하기 싫어. 엄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말 좀 들어라. 기집애야. 만약에 말이야. 비용이 부족하면 그러면 대출 받을래? 필요 없다고 쓰라고 일부러 들어놓은 보험인데 뭐를 안 쓰고 안 쓰기는 혼수 잘해가면 그 뒤로 눈치 볼 일도 없고 떳떳하게 살 거야. 괜히 혼수로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 고집 부리지 마라. 엄마 눈편이 못 감는다. 너 흠 안 잡히고 살았으면 해서 그래? 아이야, 엄마 마음 편하게 좀 해줘. 엄마는 본인도 몸이 아프고 걱정이 많을 텐데
예물이나 혼수로 시댁에서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더는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안보험도 보다 보니 결혼 예물이나 혼수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가능한 한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청결하게 준비하여 자긍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예비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혼수 리스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결혼식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이 상황에 깜짝 놀라셨지만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제 양엄마가 되어주실 테니 너무 슬퍼 말하면서요.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며 결혼 준비도 잠시 멈추게 되었어요. 큰 엄마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늘로 가 버리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졌거든요. 그런 죄를 예비 시인이 많이 이끌어 주어요. 가연아, 이렇게 무기력하고 쓸쓸하게 하루를 보내는 건 장모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새로운 가정을 다시 꾸려보자. 이제 내가 당신 가족이 될게. 엄마를 떠나보낸 제 허한 마음은 예비 시인의 꾸준한 위로와 다독임이 채워주었어요. 저도 그런 예비 시인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람과 가족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고 싶어졌고 어찌어찌 슬픈 마음을 다 잡아서 결혼식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들과 집을 정리하고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가연아, 아무래도 혼수는 그냥 리스트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께서 직접 품목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한 물품들을 합산한 후 그 금액만큼 가연이가 엄마한테 입금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장모님의 유품 정리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결혼 준비가 되겠어요. 예비 신랑이 스스로 예비 시어머니와 대화할 것이니 혼수를 신경 쓰지 말고 품목을 결정하고 금액을 알려줄 테니 나중에 해당 금액만 준비하면 돼요. 그렇게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고른 혼수 품목과 합산된 총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확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식장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높았어요. 그것을 보고 예비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예비 시어머니께 비용이 많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태용 씨 어머님이 보내주신 혼수 품목을 확인했어요. 예식장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는 금액이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잘 찾아보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비싸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곤란해할 수 있는데요. 기분이 나쁘신 경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하세요. 이해 못하는 척을 하세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약간 간접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비 신랑은 제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즉각적인 생각 없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좀 재미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레스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일단 피팅 예약을 잡았죠. 처음에는 예비 신랑과 상의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아이고, 난 몰라. 너한테 맡겨 하셨습니다. 거기서 드레스 피팅에 가면 사진을 찍지 못하고 눈으로 잘 보고 세부적인 부분들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남자들이 그런 미각이 있을까요? 차라리 여성인 나랑 같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내가 가마 그리곤 나를 동행해주겠다며 먼저 제안했어요. 나는 이번 기회에 만나 혼수에 대해 얘기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 드레스 피팅을 무사히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며 결혼식에 대해 조금씩 언급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서러워졌어요. 너희 신혼집은 지금 자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혼수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 라며 얘기했어요. 아, 집값의 10% 정도를 혼수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싶진 않아. 하지만 우리도 집이 너무나 잘 지어져 여유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야겠어요. 하지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해서 돈에 대한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꺼내셨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게다가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지금 혼수다, 뭔가 더 해왔으면 하고 바라시는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집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나 태용 씨나 결혼 이야기하고 할 때 집은 안 해주신다고 하면 둘이 살만한 트름 오피스텔에서 시작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나저나 태용 씨도 어머님이 집 문제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이야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런 이야기해서 뭐하니? 너도 태용이 만나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이야기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받으려 할 거야. 걔가 곰탱이 같아서는 여우처럼 필요한 거 요구도 못하는 놈이라 그렇지 뭐. 내가 과연 이 너한테 크게 더 뭐 바라는 건 아니고 예식장 비용이랑 스튜디오 드레스와 메이크업 비용만 내가 부담하면 돼.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고 예단비는 5천만 원만 준비해둬. 나는 혼수 리스트를 보내줬었지. 리스트를 확인하고 최대한 저렴하게 찾아서 예약했어. 시어머니가 결혼 준비에 대해 언급하자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 예단 리스트만 보내주신 것도 부담스러운데 좀 더 비용을 절약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식장 비용까지 언급하시니까 거기까지 들으면 걱정이 더해져서 말이야. 그만큼 되는데 저도 갑자기 걱정이 커져서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 어머니가 예단부터 예식장 비용까지 갑자기 내가 부담하면 1억이 넘어갈 거라고 말하니까 그 큰 돈은 어디서 나올까 봐서. 어머니가 놀라서 말을 꺼내자 걱정은 없다며 위로해주더군. 가볍게 웃으셨더라. 사부인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겨주셨을 거 아니야. 유품이 뭐니 그 정도는 나오지 않아. 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과연 내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두셨던 적금 통장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찾아내어야 해. 앞으로 이제 돌려주어야지. 진명이 돌리고 말이야. 딸이 둘이나 있으신데 남기신 게 하나도 없겠지요? 남긴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럼 전부 다 결혼하면서 쓰게 되는 거라서요. 저 지금 보내주셨던 예단 비용만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사실 절약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5천만 원도 5천만 원인데 뭐 이해가 안 되어요. 요즘 집이 얼마인지 알아 세상에. 요즘 반반 결혼 다 난리라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너들 분가할게요. 거기다가 조부모가 집도 해주는데 그거 1억 마련하기가 어려워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가연이 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건 하나 됐으니까 감싸주고 결혼 진행하는 거지. 얘 다른 집안 같았으면 너 벌써 파혼당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걱정하던 상황이 바로 이런 건가? 흠이 잡힌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럼 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꼬리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돼.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도 뭔가 예비 신부에게 눈치 보이지 않겠어. 지원이가 결혼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자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어. 집안에 든든하게 남자가 있어야지. 어디 가서 무시 안 받아야지. 나중에 내 여동생과 상견례를 할 때도 우리 가족이 함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는다면서 여동생에 대해 저가 가지고 있던 무한한 책임감을 예비 시어머니가 굉장히 자극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가 그러시는 동안에 제게 많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듣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대화를 나눌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피하고 상황을 맞춰주며 주눅들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른 사람들도 강인하게 보였던 엄마가 몇 순간에 고개 숙이고 허무해져 가셔서 나도 모르게 무력감과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무게와 부담을 지키려는 것 같았지만요. 말씀하시며 괴롭혔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말로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헤치셨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믿고 행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엄마의 다양한 유품을 정리하며 예단비 5천만 원을 마련하고 예식장도 엄마의 재산을 빨리 정리하여 준비되는 대로 빨리 예약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가연아, 나다. 아이야, 내가 얼마 전까지 구경하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고 해. 매매가 안 될 것 같다면서 우리 집에 살라고 난 사람은 아니지만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고 그동안 너희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게 어때? 나중에 그 아파트가 매물이 됐을 때니까요. 나왔을 때 꼭 해주겠어요. 아니, 어머님, 저희 집에 현재는 지현이가 살고 있는데요. 동생 지현이는 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이고, 대학생 혼자 저렇게 넓은 집에서 살기엔 관리도 안 되고 유지비만 많이 들 거예요. 차라리 지연이한테 좋고 깔끔하고 혼자 살기에 적합한 신축 오피스텔을 한 채 월세로 가져다 줄까요? 어때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그동안 무기력했던 모습에 스위치가 꺼진 듯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좀 그런 게 아니겠죠? 쫄랑이 같은 자기 엄마 집에서 살아오다가 월세로 내쫓는 건 뭔가 신혼을 왜 거기서 시작하려고 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써 엄마 유품 정리하고 보험금까지 손끼쳤던 이유가 예비 시어머니는 집을 주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간다는 생각이 엄습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를 할 때 시댁에서는 돈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고 저 혼자 돈을 다 썼더군요. 이 어이없는 상황에 우선 예비 시어머니에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했죠. 태용 씨, 어머님이 우리 집을 도와주지 않는다는데 그리고 현재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당신 들은 거 있어요? 아, 거기 아파트, 아이, 거기 매물이 다 나간다 그래. 나도 오늘 아침에 들었어. 그게 왜? 지현이 심지어 살 때도 마련해 주신다고 했다며. 지연이야,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그 넓은 집에 이제 자기도 없고 혼자 쓸쓸할 텐데. 그래서 지연이도 주변 환경에 리플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어. 지금 그것이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자기 집은 밑도고 부모도 없는 나를 돌보는데 예식장부터 혼수까지 모두 내가 처리해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어요. 집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 신랑이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집까지 안 해주시고 우리 집에서 시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식장 비용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알겠어 하던 제가 갑자기 요점을 잡아서 짚어 물었더니 예비 신랑이 화를 내면서 내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기분 나빴으면 당시에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집을 전혀 안 해준다며요. 나중에 집이 나오면 꼭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왜 못 믿냐며요.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는 것처럼 예비 신랑이 갑자기 벌화를 내며 흥분하는 꼴을 보니까 거기서 제가 머릿속이 딱 맑아지더니 이것들이 우리 엄마의 재산과 집을 노리고 나와 결혼하려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갈 데도 없고 든든히 지켜줄 부모님도 없으니 이런 식으로 약점을 잡고 가스라이팅하면서 가족이라는 단어로 서서히 나를 유혹하고 등쳐먹으려 했던 것이었나 다 깨닫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이후에 결혼을 면할 수 없게 판단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의 보험금은 다른 보험금에 비해서 좀 더 많았어요.
약 8천만 원 정도 받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중심보험과 질병, 사망보험까지 모두 들어놓으신 뒤에 저희 앞으로 받을 보험금을 다 합쳐서 한 2억 정도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건강 등에 주의를 기울이실 때 엄마께서 매우 걱정이 많으셔서 당연히 제일 비싼 보험 상품들로만 여러 개를 가입해 주셨던 것이죠. 암 진단 비용부터 중대질병과 사망에 대한 보험금까지 액수가 매우 높아서 그 금액은 어마어마했어요. 엄마의 목숨의 가치라 생각해서 당장 그 돈을 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동생과 저가 반씩 나눠서 적금 통장에 예치하고 있었죠. 또한 엄마의 집을 정리하려 했어요. 둘이 함께 살기에 집이 너무 커서 그 돈으로 여동생에게는 작은 집을 구해주고 남은 돈은 여동생이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학비나 생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둘 다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갈 곳이 없는 취급을 받는 시부모 집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집에서 지내야 한다면 공평하지 않겠죠. 약간 뒤 예비 신랑께 마음에 들지 않는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결혼식 장소도 이미 예약했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예약을 안 했어요. 청첩장도 어디서 대충 제일 저렴한 걸로 골라서 도안 보내준 걸 보여드렸어요. 이걸로 청첩장 할 것 따는데 뭐 그러라 하시더라고요. 둘 다 돈 한 푼 안 쓰고 저랑 결혼할 생각에 신이 나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제 계획을 이제 슬슬 펼쳤죠. 아참, 어머님, 저희 동생 지연이 살 집 오피스텔로 빠른 시일에 구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이사를 얼른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아서요. 오피스텔을 새로 구해준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엄마 집이요. 저랑 태웅 씨 둘이 살기도 좀 넓은 것 같은데 어머님도 함께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요리도 배우고 나중에 우리 아이 나오면 봐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도 갑자기 떠나셔서 조금 서운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가까이 다가와 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까지 아유나야 그래주면 정말 고마울 거야. 가연아, 내가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 많이 했구나. 아, 그래. 나중에 우리 손주도 볼 수 있고, 김장할 때도 알려줄 수 있고. 응, 그래. 너무 좋겠지. 태용도 괜찮겠지. 엄마도 같이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가현이랑 나랑 바쁜데 엄마 집밥도 꾸준히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같이 지내면 가연이 말대로 먼 곳에서 자주 못 만나도 걱정할 일도 없고. 그나저나, 가연아.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사실, 나 엄마 보험금 좀 탄 게 있는데 결혼한다고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 돈에 미친 사람들을 제대로 속이려면 확실한 미끼가 필요하니까. 저도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식의 얘기를 살짝 떨어야 했던 거죠. 보험금을 꽤 받았다고 해서 두 모자의 눈에 빛이 생기는 거지요. 돌더니 생각해보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엄마를 효도하는 길일 것 같아. 나는 셋이서만 살아서 좀 외로웠지만 이렇게라도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복작복작한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이 태교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님도 같이 들어오시면 가구도 좀 더 신경 쓰고 아예 집 리모델링도 싹 하고 전자제품들도 새로 사볼까 싶어요. 받은 보험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입이 그냥 차 깨지게 거 같아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띄는데 내가 여자분이라서 눈 하나는 끝내주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맞선 시장에서 딱 원석 같은 가연이를 내가 알아냈으니까 척척 골라왔겠죠? 그래, 가연아, 잘 생각한 거야. 내가 한 발 양보하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지. 결혼은 원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이야.
지들은 양보와 희생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아주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저 좋아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속에서 얼마나 한심할지 몰라. 내가 청첩장 디자인도 받아서 도안도 여기서 받았어. 이대로 주문해줬으니까 일주일 안에 나올 거야. 모바일 청첩장은 좀 더 빨리 나온대. 나오는 대로 너에게 알려줄게.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예비 신랑은 청첩장 도안도 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등신들이 기분 좋은 틈 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거 말고도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말해도 돼? 아우, 당연하지.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아무것도 아닌데 임신 생각하니까 차 한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금방. 애가 생기면 임신 후 대중교통을 타기 너무 힘들다더라고.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차로 1시간 걸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씩 걸려. 뭐님은 앞으로 계속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필요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말을 끝을 흐리면서 예비 시댁집을 한번 살펴봤어요. 대놓고 차를 사달라고는 하지 않았고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은근슬쩍 바람을 이야기했어요. 아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유 당연히 그 정도는 해주지. 기다려봐. 내가 바로 지쳐본 아마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껌뻑 죽어서 정말로 그날 바로 부동산에 말에 집을 내놓으라고. 내가 이런 멍청이들한테 끌려 다녔나니 엄마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싶어요. 한없이 약해진 사람을 노리던 두 모자가 정말 못된 사람들이나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제 복수를 도와주시는 듯하여 예비 시어머니 집은 3일 만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과 함께 그 집에서 부지런히 이사 준비를 했어요. 제 앞으로의 외제차도 하나 딱 뽑아주셨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는 기존 시댁의 가구와 가전을 어느 정도 다 팔고 처분해 나갔어요. 식사 날짜는 계속 다가왔고 저는 파혼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청첩장을 한 장 가짜로 만들어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건네주었어요. 스드메도 어머님과 봤던 것을 골라서 예약해 두었다고 하고 식장도 모두 예약해 두었다고 말했더니 다 믿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옷이라는 말로 꼬드기는 모자가 좋아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일이 자기네들 생각한 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심을 한 거죠. 얼마 뒤 예비시댁에 가보니 정말 행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냥 온갖 가구를 새로 장만하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들 돈 드는 것도 아니니 이 기회에 헌 가구들 그냥 싹 다 팔아버리고 버려버리고는 몸만 가지고 들어올 생각이었다는 게 딱 봐도 느껴졌어요. 횡한 집의 침대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버리며 이제는 바닥에 요를 깔고 자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와, 침대 프레임에 매트리스 야무지게 중고거래로 잘 팔았네. 집에 짐이 하나도 없으니 무슨 모델하우스 같아요. 어머님, 그러게 다 오래된 것들이라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일이 이렇게 가연아,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있어. 우리 얼른 새 집에서 다 같이 살자고 했는데 하늘이 도시나 봐.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집에 얹어려 살게 됐어. 통보했지. 이제 솔직히 말할게. 나는 결혼 안 하려고 해. 애써 했던 결혼을 뒤집어 엎었어. 어머님 집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마터면 호구로 낚일 뻔한 것 같아. 결혼을 안 할 거야?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며 예정된 결혼을 싹 따로 되었고 파혼하자는 말에 두 모자가 처음에는 벙하게 됐어.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 이제는 오도가 못하는 상황이라 저랑 무조건 결혼해야 해. 나는 이제 와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아빠야, 뭐야? 장난치고 있지? 혼자서 카메라 찍고 있잖아. 장난스럽게 행동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 갈 곳이 없어. 예비 신랑이 저를 장난치는 줄로 생각하고 울기 시작하고 사실은 장난이었어요.
저는 고분고분히 감당하고 있었어요. 당신과 어머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너무 잘 듣는 척하다 보니 저를 등에 칼을 꽂으려는 계획을 세울 뻔했었던 건 몰랐네요. 왜 그러는지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상황 파악이 약간 되었는지 예비 신랑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아, 왜 그런 거니? 가스라이팅은 아니잖아. 우리가 언제 당신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응, 아니야.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무슨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냐. 왜 그런지 물으며 저 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어. 가연아, 장난이 지나치다. 얘 파혼은 무슨 파혼이? 예식장의 수유위약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너 그것까지 다 감당하고 파혼이 아기 꺼내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예약도 안 한 예식장과 수유위약금 이야기로 은근히 겁을 주더군. 요새 그런 거 많거든요. 신랑 이름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넣어서 청첩장 만들어주는 재밌는 이벤트 상품들이 있어. 그런 데서 만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 다 그래. 우리 이제 갈 데도 없어. 자기, 우리 길바닥에 앉아야 하는데, 그러라고 일부러 여기까지. 내가 끌고 온 거야. 멍청이야. 결혼하는 주제에 돈 한 푼 쓸 생각 없이 업혀갈 생각한 벌이 이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갈 곳 없는 건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 둘이잖아.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너를 누가 데려갈까? 나나 괜히 감싸주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해도 너무 하는구나.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며 절 붙잡고 있는 예비 신랑의 팔을 세차에 뿌리쳤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 그제야 장난이 아니구나 깨닫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가연아, 아 맞다. 그럼 우리 예식장은 어디야? 아니, 우리 엄마랑 나는 당장 집도 다 팔았는데 어떻게 살라고?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야. 뭐가 그렇게 나쁜데? 응, 아니 말을 해줘야 알지.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자. 가연아, 우리가 뭐 너 기분을 상하게 한 거 있어? 아니, 나가 너 명의로 외제차까지 뽑아줬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 안 돼. 너도 우리 엄마가 차도 뽑아주셨잖아요. 사기 친구야. 아니, 그거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없더라. 내가 강요해서 사준 거 아니잖아. 그냥 나는 사주길 원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더 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사기는 아니라고. 내가 증거도 알아보고 그날 녹음까지 다 해놨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그제서야 제게 뒤통수 제대로 맞아 미천 아지 타타 털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 모자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다는 판단이 되자. 사색이 되어 무릎까지 꿇고 제게 달리더라고 합니다. 가연아, 나랑 제발 이렇게 떠나지 마. 얼마나 너와의 결혼을 자랑했는데 이제 너 없이는 안 돼. 대체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제발 말해줘. 내가 고칠게. 우리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 잘못했어. 자기 때문에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정사정을 하는데 웃겨 죽겠어. 무슨 일로 화를 냈는지 모르면서 무작정 사과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게라는 말과 함께 저는 콧방귀를 끼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두 모자에게 선전화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울려대었어요. 돈 때문인가 집 안 준다고 그러느냐? 당장이라도 급한 대로 확인해 주겠다. 무슨 문제인지. 예식장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였냐? 지갑을 꾹꾹 숨기며 제 지갑만 열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소유물이 하나도 없어졌다. 지푸라기조차 잡는 심정으로 지갑을 거침없이 열어봤지만 그 밖에는 더 없는 것인가요? 몇 차례 집 앞을 찾아오면서 왜 연락이 없는지 생각해보니 언제까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건지. 결혼도 안 하고 식장 예약도 안 했었던 거야. 아니,
이런 이야기를 제발 하나 추켜주지 않을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짜 이러다가는 길거리에서 죽을 것 같아. 자, 자기야. 응, 왜 너는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면 내 예상보다 당신의 인성이 더 바닥이라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는 아주 자기분이 죽는다는 신용까지 하며 집으로 와버리는 거야. 앞에서 소란을 피울 것 같아서 즉시 경찰을 불러 내쫓았어요. 뒤에 사람들이 찾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 집을 빨리 정리하고 있었죠. 짐도 싸들고 이사를 하려고 하죠. 경찰에게 연행당해 가버린 후로 며칠 발길이 잠잠해지더군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용해 이사를 했어요. 이제 제가 살던 곳도 바뀌어서 직접 찾아가기 어렵더군요. 전화로만 울며 불러도 되더군요. 하는 말이야. 뭐 매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혼하면서 비용이 부족해서 미안하다든지, 아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라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변명들이었기에 그런 구체적인 변명들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그냥 둘 다 무시하고 차단해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제 동생과 함께 약속했던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우리 둘만이 들어온 걸로는 딱 맞게 들어간다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을 웃기며 보고 돈을 뺏으려던 나쁜 사람들에게 복수한 내 이야기예요. 이제는 좀 더 깨달아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중이지만 모르겠어요.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다면 제가 가장 힘들고 약해지는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힘들 때에도 잘 버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의 재산을 적당하게 보호하면서 인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아서 내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부디 엄마가 저를 보며 하늘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고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